2024년 봄 강원도 횡성군 어느 국도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원주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분만 중인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가족은 먼저 횡성군 안을 찾았습니다. 분만을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만 병원까지 국도로 약 35km. 구급차는 달렸습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지 산골의 드문 사건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2024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수치에는 바로 이 밤의 이야기가 숫자로 담겨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그 가운데 97곳이 공식분만 취약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2%입니다. 10개 행정구역 중 4곳에서 아기를 낳을 병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를 뒤집어 봅니다. 그 97개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은 약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의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분만 취약지라는 행정용어는 냉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짐을 싸십시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입니다. OECD 건강보험 지출 순위는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42%에서 출산을 위해 이동해야 합니다. 출산 인프라가 무너진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사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생률이 올라갈 수 없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분만 취약지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의사 숫자를 들여다봅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입니다. 서울의 활동 의사 수 약 4만 5천 명, 서울 인구 약 930만 명, 의사 1명이 맞는 시민이 약 270명입니다. 이제 같은 해 경상북도 군 단위 지역 수치입니다. 의사 1명이 맞는 주민 수 1,800명에서 3,000명 사이입니다. 서울의 711배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를 상상합니다. 270세대 의사 1명. 경북 어느 군의 읍내를 상상합니다. 3,000가구 의사 1명. 같은 건강보험증입니다.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의성군의 경우 2024년 기준 외과 전문의가 공식 등록된 수는 0명입니다. 복통이 오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군에는 같은 해 기준 내과 전문의가 1명이었습니다. 그 1명이 휴가를 가면 양양 주민의 내과 진료는 멈춥니다. 비유를 하나 써봅니다. 물고기가 한쪽 수족관에만 몰리면 다른 수족관은 텅 빕니다. 수족관을 늘려도 물고기가 같은 곳에만 모이면 소용없습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도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의료에서 시간은 다른 어떤 자원보다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심정지가 오면 뇌가 버티는 시간은 약 4분입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졸중 환자가 혈전 용해제를 맞을 수 있는 시간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약을 써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24년 발표한 수치입니다. 응급 골든타임 30분 안에 전문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인구가 전국에 약 400만 명. 이 400만 명은 대부분 지방군 지역에 거주합니다. 400만 명은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부산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정지가 오거나 뇌졸중이 오면 골든타임 안에 전문의를 만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군 지역에서 응급실까지 거리는 평균 20km가 넘습니다. 밤에는 더 멉니다.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산간 지역도 있습니다.
응급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도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전문의는 없는 응급실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응급실이 있다고 해서 응급 전문 처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지방군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국의 15% 미만입니다. 전문의의 85% 이상이 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다는 것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소화기는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입니다. 행정구역 안에 포함된 유인도만 77개입니다. 이 77개 섬 가운데 의사가 상주하는 섬은 4곳입니다. 나머지 73개 섬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섬 주민이 병이 생기면 먼저 배를 타야 합니다. 배가 뜨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 안개가 짙은 날, 태풍이 오는 날,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결항되는 날이 신안군에서는 연간 수십일입니다. 그런 날 섬 주민이 복통이나 흉통을 느끼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헬기를 부르거나 기다리거나. 헬기가 뜰 수 없을 만큼 날씨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섬 안에는 약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간호사 또는 보건 인력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신안군 등록 인구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이 3만 8천 명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73개 섬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신안군은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젊은 의사들입니다. 복무가 끝나면 섬을 떠납니다. 새 공중보건의가 오면 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연속성이 없는 의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만성질환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갑니다. 봉화군 인구는 약 3만 명입니다. 이 군에서 수십 년째 진료를 이어온 내과 의원이 있습니다. 원장의 나이는 70대입니다. 하루 외래 환자가 평균 100명 안팎입니다.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는 시간은 저녁 무렵입니다. 이분이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지 군청 담당자도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화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지방 군단위 의원의 원장 중 60세 이상 비율이 절반을 넘는 군이 전국 다수입니다. 의사가 지방을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에 남아있던 의사들이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후임이 오지 않습니다. 봉화의 그 의사가 어느 날 진료실 불을 끄면 그 불이 다시 켜질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은퇴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료실이 닫히는 순간 봉화 주민 3만 명의 동네 내과가 사라집니다. 봉화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유치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월급과 주거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제주대, 지방 국립대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의대들에서 매년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의사협회 통계를 보면 지방의대 졸업생 중 약 70%가 수련 이후 수도권에 취업하거나 개원합니다. 지방에서 자라고 지방의대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된 뒤 수도권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째, 전공 선택입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수요가 집중된 과목은 수도권에 있어야 운영됩니다. 둘째, 배우자 직장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기본이 된 시대에 배우자가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면 지방 정착은 어렵습니다. 셋째, 자녀 교육입니다. 학원, 학교, 대입 준비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넷째, 소득 수준입니다. 수도권 의원의 평균 매출이 지방보다 높습니다. 환자 수 자체가 다릅니다. 의사 한 사람이 지방에 남으려면 이 4가지를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더 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활동 의사의 수도권 집중 비율은 55%입니다. 전체 의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전체의 약 50%입니다. 의사 집중도가 인구 집중도보다 더 높습니다. 의대를 더 만든다고 해서 지방 의사가 늘어날까요? 그 질문에 아직 어떤 정부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명분 중 하나가 지방 및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이틀 뒤부터 병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 약 1만 3천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충격은 지방 대학병원에 먼저 더 크게 왔습니다. 서울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빅5는 교수 인력이 상당 부분 버텼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달랐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울 펠로우도 당직 교수도 부족했습니다.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이 병원들의 2024년 하반기 수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50% 감소했습니다. 지방 주민이 대학병원 수술을 예약하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다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 반대 방향도 있었습니다. 서울 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지방 환자를 예전만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방 환자는 지방에서도 서울에서도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지방 의료가 흔들리면 피해는 지방 주민에게 집중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보호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 담당 전문의 없음. 이송 요청. 두 번째 병원. 수용 불가. 세 번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후 진단에서 장괴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고 지역 병원의 외과 전문의 부재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일인지 구조적인 일인지는 수치가 말해줍니다. 2023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보고서입니다. 지방군 지역 응급실의 타 병원 전원 비율은 서울의 3배 이상입니다. 전원이란 응급실에 왔다가 다른 병원으로 다시 보내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10명 중 12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지방군 지역에서는 34명이 옮겨집니다. 응급실에 들어와서도 처치를 받지 못하고 다시 차를 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동 시간 동안 골든타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숫자가 구조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확률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역 의료 지원 병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의사에게 의대 재학 중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을 면제합니다. 의대 학비는 일본에서도 수천만 엔에 달합니다. 그 빚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지방 근무입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의 지방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캐나다 퀘벡주입니다. 지방에서 개원하거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세금을 최대 30% 감면합니다. 소득세 30%는 의사 연봉 기준으로 수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영국입니다. 농촌 지역 지피, 즉 일반의에게 진료소 임차료와 직원 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사는 월세도 인건비도 걱정하지 않고 진료만 합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의료 사막 대응 정책으로 지방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방개원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방의료는 의사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은 수도권으로만 흐릅니다. 일본의 장학금 면제와 캐나다의 세금 감면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인위적 유인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수십 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흐름을 봅니다.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처음 본격화됩니다. 지방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의는 의료계 반발과 정치적 갈등 속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지역 필수 의사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국가가 의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2024년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입니다. 2025년 증원된 정원으로 의대 신입생이 입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고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실제 지방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빨라야 2035년 이후입니다. 10년입니다. 그 10년 사이 경북 봉화의 70대 의사는 80대가 됩니다. 신안군의 73개 섬에는 오늘도 의사가 없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현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지역 의사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의사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10년 사이의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첫 졸업생이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까지 또 수년이 걸립니다. 지방 의료 문제를 의사 수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118곳입니다. 이 118곳 가운데 의료 취약지와 겹치는 비율이 89%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줄면 의사가 떠납니다. 의사가 떠나면 주민이 떠납니다. 주민이 줄면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병원이 없으면 더 많은 주민이 떠납니다.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순환입니다. 이 순환은 지방의 여러 문제 중 의료가 특히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겠다고 결정할 때 따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교통, 그리고 병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의 비중이 커집니다. 지방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거주 결정 요인입니다. 이 구조를 한 가지 정책으로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보여줍니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20년부터 반복됐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논의됐습니다. 구체적 법률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인프라와 인구 감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지방군 지역에서 병원 하나가 폐원한 뒤 5년 안에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병원이 없어지면 먼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떠납니다. 그 다음은 중장년층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혼자 떠나기 어려운 고령층입니다. 그 고령층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서울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비서울 환자 비율은 약 40%입니다.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합니다. KTX 왕복, 서울 숙박비, 보호자 식비와 교통비. 중증 환자라면 수일에서 수주 동안 서울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암 진단을 받아도 서울에 사는 환자와 지방에 사는 환자의 실제 총 의료비는 다릅니다. 보험료는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실제 비용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료 불평등은 숫자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지방에 살고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집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증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의 서울 원정 치료 비율은 25%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시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70대 의사는 진료실 불을 켰습니다.
대기실에는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몇 분은 새벽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와야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중에는 매주 오는 분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옵니다. 이 약이 떨어지면 어디 가야 하는지 이분은 이 의원 말고는 모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립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봉화군청 담당자는 이 의사가 은퇴한 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 진료실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봉화군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진료실이 전국 수십 곳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불이 켜진 그 수십 곳의 진료실이 내년 이맘때도 켜져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진료실들에서 오늘도 이름 모를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받고 있습니다. 숫자가 불러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숫자들이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97곳, 골든타임 밖에 인구 400만 명, 지방의대 졸업 후 수도권 취업 70%, 그리고 봉화군 진료실에서 하루 100명을 보는 70대 의사. 이 숫자들과 봉화의 유일한 70대 의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컷은 청년 쉬었음입니다. 자매 채널 키워드 역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컷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